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큐스타디 권태원 선생입니다. 자, 오늘부터 우리가 다룰 주제는 행렬입니다. 행렬. 자, 우리가 행렬 중에서도 행렬 연산의 특이성이 있답니다. 자, 실수의 곱셈에서는 성립하지만은 행렬의 곱셈에서는 성립하지 않는 그런 이론들이 많이 있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중에서 제일 먼저 행렬의 곱셈에 있어서 교환법칙에 대해서 우리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실수의 곱셈에서는 교환법칙이 성립하지만은 행렬의 곱셈에서는 교환법칙이 일반적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렬의 곱셈에서 교환법칙이 성립하는 경우는 특별한 경우이기 때문에 그 특별한 경우들이 시험에 잘 나온답니다. 이제 오늘 그와 같은 내용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는 행렬의 곱셈에 의해서 교환법칙이 성립하지 않지만은 다음과 같은 내용에서는 행렬의 곱셈에 있어서도 교환법칙이 성립하는, 즉 동치 조건, 교환법칙과 동치 조건이 되는 그런 것들이 있답니다. 자, 우리가 또 첫 번째는 A 플러스 B라고 하는 것이 A의 제곱 플러스 만약에 2AB 플러스 B의 제곱하고 같다가 성립한다는 것은 요게 성립하게 되면 교환법칙이 성립하면 당연히 이것이 성립한다 그런 얘기죠. 왜 그런가? 이것은 행렬에서는 일반적으로 교환법칙이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A 플러스 B의 제곱이라고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이렇게 전개를 했을 때에 A의 제곱이 되고 BA, AB, B의 제곱으로 우리가 전개를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AB하고 BA하고 다르기 때문에 이걸 갖다라 둘 수 없는데 만약에 AB하고 BA가 같다라고 하는 전제가 붙는다라고 하면 여기 나오는 BA, AB를 이렇게 EAB로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원래는 얘를 전개하면 이렇게 되는데 얘가 얘하고 같다라는 것은 이 식의 속에는 AB, BA가 같다. 즉 A와 B의 교환이 성립한다는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 그런 얘기죠. 자, 우리가 마찬가지로 A-B의 제곱을 전개했을 때도 만약에 그것이 A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의 제곱에서 이 부분이 마이너스가 된 경우하고 만약에 같다라가 성립하면 역시 A와 B에 대해서 뭐가 성립한다? 그렇죠? 교환법칙이 성립한다와 동치 조건이 된다. 그런 얘기죠. 자, 또 두 번째 우리가 이런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죠. 자, 만약에 A 플러스 B하고 A 마이너스 B를 곱했습니다. 자, 그랬는데 A의 제곱 이것이 마이너스 B의 제곱하고 같다가 되면 역시 A와 B의 교환이 성립한다는 조건에 있어서 동치가 된다 이런 얘기죠. 왜 그러냐면 이렇게 하면 AB가 나오죠.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B제곱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마이너스 AB가 나오고 여기에서 BA가 플러스 BA가 나왔는데 요거 두 개가 지워져야만이 이렇게 쓸 수 있는데 이렇게 쓸 수 있다는 말은 이렇게 지워졌다는 말이고 이렇게 지워졌다는 말은 AB하고 BA를 같다로 봤다 그런 얘기죠. 자, 계속해서 우리가 또 세 번째 경우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어떤 경우가 있냐면 이런 경우가 있죠. AB의 전체 여객렬이 A의 여객렬 곱하기 B의 여객렬이 된다라고 하면 역시 A와 B의 교환 법칙이 성립한다. 이런 얘기가 되죠. 왜 그런가? 원래 우리가 A, B의 인버스라고 하는 것은 B 인버스 A 인버스라는 의미고 B 곱하기 A의 전체의 인버스가 바로 A 인버스 B 인버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A, B의 인버스하고 AB의 전체 인버스하고 A 인버스 B 인버스가 서로 같다는 말은 얘하고 같다는 말은 얘하고 같다는 말이 되기 때문에 A, B하고 B, A가 결국은 같다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다는 거죠.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가 그 네 번째에 여러분 교재 네 번째 보니까 이런 말이 나와 있네요. A 인버스 B하고
자, B 곱하기 A 인버스가 같다이면 이 경우에도 우리가 A, B하고 BA의 교환이 성립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왜 그런가? 라는 것은 자, 우리가 요식 좌변에다가 A를 곱하고 자, 요식 우변에도 A를 곱해 봅시다. 그러면 우변도 왼쪽에다가 A를 곱하고 오른쪽에다가 A를 곱했을 때에 자, 요렇게 하면 단위 행렬이 되니까 좌변에 뭐가 남죠? 그렇죠. BA가 남죠. 요렇게 하면 단위 행렬이 되니까 우변이 뭐가 남죠? 그렇죠. AB가 남는다는 거죠. 자, 그러기 때문에 A 인버스 B하고 B 곱하기 A 인버스, A 인버스 B하고 B A 인버스가 서로 같다라고 하면 즉 다시 말해서 A의 역행렬하고 어떤 행렬의 교환이 성립하면 A와 그 행렬 사이에도 교환이 성립한다. 그런 얘기죠. 자, 계속해서 다섯 번째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다섯 번째는 이런 얘기죠. A의 역행렬, B의 역행렬이 각각 존재하고 A, B의 역행렬이 각각 존재하고 자, 이 말이 대단히 중요한 말이죠. 그리고 나서 A, B의 제곱이 A의 제곱, B의 제곱이 성립하면 이런 경우에도 A와 B 사이에는 뭐가 성립한다? 교환이 성립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이걸 왜 그러냐면 보세요. 여기에서 AB의 제곱이라고 하는 것은 이 좌변이 AB, AB가 되는데 A와 B의 역행렬이 존재하기 때문에 자, 여기에다가 우리가 A의 역행렬을 여기다 한 판 곱해주고 그리고 요 뒤에다가 B의 역행렬을 한 판 곱해주면 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A 인버스 B, A 인버스 A는 없어지고 자, B 인버스 B도 없어지고 이 좌변에서 남아있는 것이 뭐가 된다? 그렇죠. BA가 된다는 거죠. 자, 마찬가지로 우변은 A제곱 B제곱이라는 것은 AABB인데 이 좌변의 왼쪽에도 A 인버스, 좌변의 오른쪽에 B 인버스를 곱하게 되면 자, 이게 서로 같은 내용이죠. 마찬가지로 A 인버스 A는 없어지고 B 인버스 B는 없어지고 남는 것이 뭐가 남는다? 그렇죠. A 곱하기 B가 남는다는 얘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역시 BA하고 AB가 같다가 돼가지고 요 둘 사이에도 뭐가 성립한다? 그렇죠. 교환이 성립한다. 그런 얘기죠. 자, 다시 한번 봅니다. 우리가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가 주어졌을 때는 실수에서 마치 교환 법칙이 성립하는 것처럼 실수의 곱셈과 마찬가지로 행렬의 곱셈에서도 무조건 교환 법칙이 성립하는 그런 경우가 된답니다. 자, 첫 번째는 뭐라고요? A 플러스 마이너스 B의 제곱이 A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2AB 플러스 B의 제곱과 같다라 뒀을 때 두 번째는 A 플러스 B에다가 A 마이너스를 곱한 것이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 같다 했을 때에 세 번째는 AB의 인버스가 A 인버스 곱하기 B 인버스와 같다가 됐을 때에 그리고 네 번째는 A의 역행렬하고 행렬 B 사이에 교환이 성립한다 그러면 A와 B 사이에도 교환이 성립한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A와 B의 역행렬이 존재하면서 AB의 제곱 이꼴 A제곱 B제곱이 같다가 성립하면 A, B 사이의 역행렬이 교환 법칙이 그렇죠? 성립한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해 줄 수 있다는 거죠. 자, 무슨 말이겠죠? 특별히 여러분들이 이 5번이 매우 중요한데 이 5번에서 만약에 A 역행렬, B 역행렬이 존재한다는 이 조건이 없으면 그럴 때는 요 밑에 요 내용만 가지고서 교환 법칙이 성립한다라면 이건 어떻게 한다? 틀린 명제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가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이제 A와 B의 그렇죠? B와 A 사이에 AB 사이의 교환 법칙이 성립하는 것이 동치 조건은 아니지만은 충분 조건으로 성립하는 것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자, 첫 번째는 만약에 행렬 V라고 하는 것이 자, P 곱하기 A 인버스 꼴이 성립이 되면 A와 B와 사이에 AB 사이에 교환이 성립한다 이런 얘기가 되죠. 물론 AB의 교환이 성립한다고 그래가지고 행렬 B가 실수 P 곱하기 AN승이 된다는 말은 아니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일단 우리가 이걸 먼저 확인해 봅시다. 그러면 왜 행렬 B가 A에 관한 식으로 AN에 관한 식으로 풀렸을 때 왜 AB와 B 사이에 교환이 성립하는가? 자, 그것은 여기에 요식 그쵸? 요식 우변에다가 우변 앞쪽에다가 A를 곱한 거나 이 우변에 뒤쪽에다가 A를 곱한 거나 우리가 같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 우변식의 앞쪽에다 A를 곱해도 P 곱하기 A의 M 플러스 1승이고 뒤쪽에서 A를 곱해도 P 곱하기 A의 M 플러스 1승이 되기 때문에 우변에 앞쪽에 A 곱한 거나 뒤쪽에 A 곱한 거와 같은 결과를 갖는다는 것은 이것을 좌변에도 적용해 보면 B 앞에 A 곱하면 AB가 되고 B 뒤에 A 곱하면 BA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와 같은 식이 성립하게 되면 항상 A와 B의 교환이 성립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언제 활용하냐면 자, 예를 들어서 행렬 A 곱하기 B가 3단위 행렬이다. 이렇게 나오면 A 곱하기 B가 3단위 행렬이 될 때 B 곱하기 A도 3단위 행렬이다. 이렇게 말이 나오면 이것은 맞는 말이 된다. 이런 얘기죠. 왜 그렇습니까? 여기에서 B라고 하는 것이 3 곱하기 A 인분수로 풀리기 때문에 요식 앞에다 A를 곱한 거나 요식 뒤에다 A 곱한 거나 같은 결과이기 때문에 즉 다시 말해서 행렬 B에 대해서 B가 행렬 A에 관해서 풀리게 되면 무조건 교환 법칙이 뭐한다? 승립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우리가 또 두 번째 자, 요것을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행렬 B가 자, A에 관한 식일 뿐만 아니라 자, 이 P는 실수예요. 실수 P 곱하기 A의 N승 곱하기 실수 Q 곱하기 이제는 단위행렬 꼭 실수 곱하기 단위행렬이라는 혹을 하나 더 붙였을 때도 이것이 성립하는가? 즉 A와 B 사이에 교환이 성립하는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 그런 얘기죠. 자, 요거는 여러분 어떻게 해요?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 우변인데 이 우변 전체식에다가 이 우변에다가 앞쪽에다가 A를 곱한 값이나 우변 전체에다가 자 뒤쪽에다가 A를 곱한 거랑 같은 결과임을 알 수 있죠. 앞쪽에서 A를 곱해도 P 곱하기 AM 플러스 1 플러스 QA가 되고 뒤쪽에서 A를 곱해도 P 곱하기 A의 M 플러스 1 플러스 QA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우변 오른쪽 왼쪽에 A를 곱한 결과가 같다는 말은 좌변 입장에서도 오른쪽 왼쪽에 A를 곱한 것이 같은 결과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B 앞쪽에 A를 곱하면 AB가 되고 B 뒤쪽에 A를 곱하면 BA가 되고 그것이 우변에서도 같았기 때문에 좌변에서도 같아.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시험 문제 예를 들어서 A 더하기 B가 만약에 자, 3단위 행렬이다. 자, 이런 말이 나오면 우리가 바로 A와 B 사이는 뭐가 성립한다? 그렇죠. 교환이 성립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여기서 B라고 하는 것이 마이너스 A 플러스 3, 2로 풀리기 때문에 즉 요식 앞에다가 A를 곱한 거나 요식 뒤에다 A를 곱한 값이 같기 때문에 앞쪽에 A를 곱하면 좌변에서 AB가 되고 뒤쪽에 A 곱하면 BA가 되기 때문에 AB, B는 같다가 성립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극단적으로 A, B라고 하는 것이 꼭 이렇게 생기지 않더라도 자 이런 경우도 우리가 가능하다는 거죠. 자 이렇게 되어버려도 B라고 하는 것이 마이너스 2A 플러스 4, 2가 되기 때문에 역시 A, B와 BA 사이는 AB 사이에는 교환 법칙이 성립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자, 이제 우리가 이 내용을 좀 확장해서 세 번째 만약에 행렬 B가 실수 P 곱하기 자 A 플러스 K2의 n승꼴 플러스 Q2가 되면 이렇게 되어져도 A와 B 사이에 교환 법칙이 성립하는가?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성립한다가 됩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냐면 자, 여러분 앞쪽을 2번 공식을 다시 한번 봅시다. 2번 공식에서 행렬 B가 실수 곱하기 A의 n승 플러스 Q2가 성립하면 우리는 A와 B의 교환이 성립한다고 했는데 그것은
여기에 있는 행렬하고 여기에 있는 행렬 간에 요 두 행렬 간에 뭐가 성립한 거죠? 그렇죠. 교환이 성립한다 이런 얘기죠. 다시 한번. 행렬 B, 즉 여기 있는 행렬하고 N 밑에 있는 요 행렬 간에 뭐가 성립한다? 그렇죠. 교환이 성립한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도 2번 공식하고 3번 공식을 비교하면 우리가 행렬 A와 B의 교환이 성립한지는 바로 알 수는 없지만 2번 공식에 의하면 자, 2번 공식에 의하면 어떤 경우는 즉 그렇죠. B하고 요놈하고 자, 요것도 하나의 행렬이라 생각해 보자는 거죠. 그러니까 2번 공식의 행렬 A에 대응하는 것이 3번에서는 A 플러스 K이라는 거죠. 그럼 2번 공식에 의하면 행렬 B하고 요 행렬 사이에는 교환 법칙이 성립하는 게 확실하죠. 자, 그렇기 때문에 행렬 B하고 행렬 A 플러스 K2를 곱한 거. 자, 요렇게 우리가 적어줄 수 있다는 거죠. 행렬 B와 행렬 A 플러스 K2 사이에는 이와 같이 뭐가 성립한다? 교환이 성립한다는 것을 우리가 2번 공식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전개하고 전개를 해버리면 좌변은 BA 플러스 행렬 B, 자, 행렬 KB죠. KB가 되고 우변은 전개를 하게 되면 A 곱하기 B 행렬 KB가 되는 것을 알 수 있고 결과적으로 KB, KB를 지우니까 뭐가 성립한다? 그렇죠. 행렬 A와 B 사이에는 뭐가 성립한다? 역시 교환 법칙이 성립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 1, 2, 3을 종합해서 이제 생각을 해보면 1, 2, 3을 종합해서 생각을 해보면 행렬 B라는 것이 행렬 A에 대해서 어떻게든 A와 단위 행렬 꼴로 풀리기만 하면 무조건 A와 B 사이에 뭐가 성립한다? 교환이 성립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우리가 이것을 일일이 뭐 발레를 든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절대로 시험에서 좋은 점수를 받기 힘들죠.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이제 우리가 3번 공식 같은 예를 우리가 한번 들어보면 예를 들어서 행렬 B라고 하는 것이 행렬 A 플러스 3 단위 행렬의 제곱에다가 자, 4 단위 행렬 이렇게 주어졌다는 거죠. 이렇게 됐을 때도 먼저 얘하고 얘 사이에 교환이 성립하고 결국에 가서는 A와 B 사이에 뭐가 성립한다? 그렇죠. 교환이 성립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자, 무슨 말 이해가 되시죠? 자, 이제는 이제 우리가 요 내용들과 관련된 문제들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자, 이제 여러분 받으신 교재에 그 1번 문제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1번 문제. 자, 거기 보니까 AB가 2차 정사각 행렬일 때에 보기에서 참인 것을 모두 한번 골라봐라. 자, 이렇게 전형적인 정오 판단 문제죠. 우리가 행렬에서 정오 판단 문제는 매우 어렵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일일이 발레를 들지 않으려면 선생님이 소개하는 이 이론들을 반드시 잘 숙지하고 있어야 되겠죠. 자, 거기 보니까 기억본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A, B가 단위 행렬이고 자, A, B 이꼴 단위 행렬은 A, B하고 B, A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다. 자, 무슨 말이냐면 이것이 이렇게 성립한다 그랬죠. 자, 요것은 우리가 안 된다고 그랬죠. A, B가 단위 행렬이면 우리가 앞에서 배운 대로면 A, B가 단위 행렬이면 A, B, B, A, B, B, A가 즉 교환 법칙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충분 조건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기억은 애석하게도 충분 조건이라는 말을 필요 조건이라 썼기 때문에 틀린 거죠. 자, 두 번째 니은본을 봅니다. 니은본 보니까 행렬 A가 2B 플러스 3E가 되면 행렬 A 더하기 B의 제곱이 A 제곱 플러스 2AB 자, 플러스 B의 제곱이다. 그랬죠. 자, 요거하고도 동치가 되는 말은 무슨 말이라고 그랬죠? 선생님이. 그렇죠. A, B하고 B, A 사이에 뭐가 성립한다? 교환이 성립한다는 말하고 동치다 그랬죠. 같은 말이다.
그러면 A가 2B 플러스 3E가 될 때에 AB, BA, 즉 A와 B의 교환이 성립하는가? 그것을 묻고 있다는 거죠. 당연히 우리는 한 방에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왜 그런가? 꼭 B가 아니더라도 행렬 A가 이렇게 B와 단위 행렬 간에 이 식이 전개될 수 있는 경우라도 AB와 B 사이에 A와 B 사이에 교환 법칙이 성립한다라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눈으로 금방 확인할 수 있는데 요 식의 우변에다가 우변 앞쪽에다가 A를 곱한 결과하고 A가 아니고 B죠. 우변 앞쪽에다가 B를 곱한 결과하고 우변 뒤쪽에다가 B를 곱한 결과가 서로 같다는 거죠. 이 식 앞에다 B를 곱하나 이 식 뒤에다 B를 곱하나 같은 결과이기 때문에 왼쪽에서도 좌변에서도 앞쪽에 B를 곱하고 뒤쪽에 B를 곱한 결과가 같은 결과가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식을 풀어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A가 됐든지 B가 됐든지 하나의 행렬에 대해서 다른 행렬이 자기 그 상대방 행렬과 단위 행렬에 관한 식으로 이렇게 풀어지기만 하면 뭐가 성립한다? 이봉 공식에 의해서 A와 B 사이에 뭐가 성립한다? 그렇죠. 교환이 성립한다. 그런 얘기 되겠죠. 자, 그 다음 세 번째가 재밌는 문제인데, 자, 좀 어렵습니다. 세 번째. A 곱하기 B가 A-B하고 똑같다가 성립하면 A와 B 사이에는 뭐가 성립한다? 자, 교환이 성립한다라는 것을 한번 확인해 보라 그랬죠. 자, 요 식은 그냥 알아보기는 힘들기 때문에 우리가 살짝 인수분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요것을 이항을 시켜서 A를 묶어내면 자, B 마이너스 단위 행렬이 되고 자, 여기에서 넘어오면 플러스 B가 있는데 우린 여기다가 마이너스 단위 행렬을 주고 다시 단위 행렬을 더할 겁니다. 자,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럼 여기에서 B 마이너스 단위 행렬, B 마이너스 단위 행렬이 공통이기 때문에 A 플러스 2, B 마이너스 2라고 하는 것이 뭐가 된다? 그렇죠. 마이너스 단위 행렬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것을 행렬 B에 관해서 풀어버리면 A 플러스 2에 마이너스 A 플러스 2의 단위 그 역행렬에다가 마이너스 2가 넘어가면 플러스 2가 되죠. 자, 요 모양이 바로 우리가 봤던 3번 공식의 모양인 것을 알 수가 있죠. 어떻게 해요? 행렬 B라는 것이 행렬 A와 E에 관한 식으로 풀어지기만 하면 A와 B 사이에 뭐가 성립한다? 그렇죠. 교환이 성립한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서 니은도 맞는 내용이 되고 디귿도 정호 판단에서 맞는 내용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선생님 이론을 모르면 이 3번 같은 경우에 교환이 성립하는 걸 확인하는 것은 대단히 어렵죠. 이 발레를 드는 분들도 있는데 발레 들어서 하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자, 계속해서 우리가 2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2번 문제를 보니까 2차 정사각 행렬 AB에 대하여 다음 보기 중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역시 정호 판단 문제죠. 자, 기억본에 보니까 AB가 영행렬이면 BA가 영행렬이다. 야, 요것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틀렸다고 그랬죠. AB가 영행렬 되는 거하고 AB 사이에 교환이 성립하는 것은 상관이 없다는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 AB가 단위 행렬이면, 자, BA가 뭐라고 그랬죠? 단위 행렬이다 그랬죠. 자, 요것은 우리가 금방 알 수 있는 게, AB가 단위 행렬이면 바로 B라고 하는 것이 A에 관한 식으로 풀리기 때문에, 바로 여기에서는 AB하고 BA 사이에 뭐가 성립한다? 그렇죠. 교환이 성립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AB가 단위 행렬이면 BA도 바로 AB와 똑같은 값인 단위 행렬 값을 가질 수 있다. 그래서 이 니은번 보기는 맞답니다. 자, D급본을 보니까 AB의 전체의 제곱이 A제곱 B제곱이면 A와 B 사이에 교환이 성립한다. 자, 요 내용은 그쵸? 틀린 명제는 그죠? 요게 요 식에서 A와 B의 교환이 성립하려고 하면 반드시 요 앞쪽에 무슨 말이 있어야 되죠? 그렇죠.
A의 역행렬하고 B의 역행렬이 각각 A와 B의 역행렬이 존재하고 이런 이런 표현이 반드시 붙어야만이 우리가 요 디귿분의 경우에는 교환 법칙이 성립한다. 우리가 앞에서 정리한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디귿분 틀렸다. 자, 계속해서 우리가 3번, 4번이 있는데 3번 문제는 너무 쉬운 문제니까 여러분이 스스로 한번 해결해 보기를 바랍니다. 뭐라 복잡하게 나와 있는데 그 3번에서 A, B가 단위행렬이다 이러면 거기처럼 복잡하게 전개하고 사실 것도 없이 A하고 B 사이는 뭐가 성립한다? 그렇죠. 교환이 성립한다. 뭐 이런 내용을 가지고 3번 문제 이런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가 자 4번 문제를 봅시다. 자, 4번 문제. 자, 거기 보니까 조건이 3개 있는데 그 세 조건을 만족할 때에 다음 보기 중에서 옳은 것을 모두 한번 골라봐라 그랬죠. 자, 조건이 3개 있어요. 조건이 가가 있고, 자, 나가 있고, 자, 다 조건이 3개 있는데, 자, 가의 조건은 A하고 B하고 서로 같지 않다 그랬고, 나의 조건은 행렬 A도 단위행렬이 아니고, 행렬 B도 단위행렬이 아니다 그랬고, 다의 조건은 또 A의 제곱도 단위행렬이고, B의 제곱도 단위행렬이고, 그리고 A 곱하기 B의 전체의 제곱도 단위행렬이라는 자, 요렇게 세 가지의 조건이 주어졌답니다. 자, 그랬을 때에 제일 첫 번째 기억번에 A하고 A의 역행렬이 같다. 자, 요것은 바로 O가 되죠. 왜 그런가? 요 위에서 A의 제곱이 단위행렬이기 때문에 바로 A의 역행렬은 A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두 번째. 자, A 플러스 B라고 하는 값하고 A 마이너스 B라고 하는 값이 자, 0이다 그랬죠. 그럼 이게 맞는가? 요게 0이 나오기 위해서는 우리가 A 곱하기 B, A 마이너스 B 플러스 BA 마이너스 B 제곱에서 자, A의 제곱 마이너스 AB 플러스 BA 자, 마이너스 B의 제곱이라는 요 식에서 지금 우리가 A의 제곱도 단위행렬이고 B 제곱도 단위행렬 얘가 없어지는 건 확실한데 얘네들도 없어지려고 하면 A와 B의 과연 교환 법칙이 성립하는가 이것을 우리가 한번 따져봐야 된다 그런 얘기죠. 자, 그러면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다를 봅니다. 다. 자, 다를 우리가 가만히 보니까 다에서 우리가 끄집어낼 수 있는 식이 뭐냐면 이런 얘기죠. A, B의 전체의 제곱이라는 거 하고 자, 요게 단위행렬이죠. 요거하고 A 제곱, B 제곱도 그쵸? 각각이 단위행렬 두 개 갖다가 성립하죠. 그런데 A, B가 A의 제곱이 역행렬이고 B 제곱이 역행렬이니까 식에 의해서 A의 역행렬과 B 역행렬은 바로 정의가 되죠. 그렇죠? 즉 AB 역행렬이 존재 뭐하다 하고 그렇죠. 자, 그럼 우리가 앞에서 배운 내용들 하면 AB의 역행렬이 각각 존재하고 AB의 전체의 제곱이 A제곱, B제곱이 같다가 성립하면 뭐가 성립한다고 그랬죠? 그렇죠. A와 B 사이에 교환이 성립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니은식을 전개했을 때에 A제곱, B제곱, A제곱 마이너스 B제곱만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A와 B 사이에 교환이 성립하기 때문에 이 두 값도 서로 같은 값이 되어서 0이 되고 이 니은의 내용이 맞는 내용이 된다. 그런 얘기죠. 자, 계속해서 디귿번에 A 더하기 B의 지금 역행렬이 존재한다. 자, 요게 맞는가 검증을 해보라 그랬는데 우리가 요것은 우리가 역행렬이 존재한다라는 말이 나왔을 때는 우리가 가정을 해보는 겁니다. 어떤 가정은 만약에 A, B의 역행렬이 존재한다면 이런 가정을 해보는 거죠. 자, 그러면 만약에 가정을 해봅니다. A 플러스 B의 역행렬이 뭐 한다 그러면 그렇죠. 존재한다면 이렇게 가정해 보자는 거죠.
자, A와 B의 역행렬이 존재한다 그러면 요 니은식에서, 자, 니은이 아까 OK였죠. 니은식에서, 자, 니은을 봅니다. A 플러스 B의 역행렬이 존재하면 요 놈을 지워버릴 수 있죠. 그렇죠. 역행렬이 존재하면 지울 수 있죠. 그렇게 되면 A-B라고 하는 것이 0이 돼버리고, 여기에서 A와 B는 같다가 되어가지고 요게 뭐가 된다? 가의 조건에 뭐가 된다? 모순이 된다. 그런 얘기죠. 따라서 역행렬이 존재하니까 모순의 상황이 벌어졌다. 그래서 이것은 틀린 명제가 된다. 이런 얘기 되겠죠. 자, 계속해서 자, 5번하고 6번이 있는데 5번, 6번은 여러분들의 몫이랍니다. 자, 선생님이 답만 확인해 줄 테니까 여러분 각자가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5번의 답은 1번이랍니다. 6번의 답은 니은과 디귿이 맞는 것이랍니다. 5번하고 6번은 여러분들이 각자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자, 여러분 가진 교재 그 다음 페이지를 보니까 자, 집중탐구라는 항목이 나오죠. 자, 선생님이 이 교재에 집중탐구라고 한 항목들은 시험에 가장 출제될 가능성이 높은 건데 하나의 주제로 뽑기는 조금 거시기해서 그러나 버리기에는 너무나 중요한 그런 내용들만 따로 모아가지고 집중탐구 항목을 만들었답니다. 그래서 이 집중탐구가 나오면 말 그대로 집중해서 강의를 여러분 들으셔야 됩니다. 시험에 출제될 가능성이 매우 높답니다. 자, 거기 보니까 자, 이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자, 행렬 A가 주어졌는데 행렬 A가 PQ가 되고 자, 마이너스 QP. 자, 이렇게 생겨 묵은 행렬의 무슨 석? 해석을 한번 생각해 보라 그랬죠. 자, 보니까 모양이 주대각선은 같은 모양이고 이쪽 대각선에는 절대값은 같고 부호만 다른 행렬로 주어졌죠. 자, 요 행렬은 수능 시험에 2번 이상 나온 중요한 행렬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요와 같은 행렬은 다른 행렬이 같지 않는 독특한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정리를 하셔야 합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자, 요 행렬하고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요 행렬에 자, 행렬 A의 선생님이 절대값이라 붙였다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행렬의 판정식 AD-BC를 얘기합니다. 우리는 보통 이것을 determine A라고 읽죠. 자, 그러면 행렬 A의 determine을 구해보니까 자, P제곱에서 마이너스 Q제곱을 빼게 되니까 플러스 뭐가 되죠? 그렇죠. Q의 제곱이 되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 PQ라고 하는 것은 실수를 전제로 했기 때문에 실수 제곱 플러스 실수 제곱은 적어도 우리가 0보다 크거나 같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둘로 나누어 가지고 그럼 이 말은 P제곱 플러스 Q제곱이 0이 될 수도 있다는 말이고 P제곱 플러스 Q의 제곱이 0보다 크다는 말하고 같은 말이죠. 그러면 실수 제곱 플러스 자, 제곱 빠졌죠. 실수 제곱 플러스 실수 제곱이 0이다는 말은 P도 0이고 Q도 0이다 그런 얘기죠.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P도 0이고 Q도 0이면 이 행렬 A라고 하는 것이 0행렬이 될 수 있다. 첫째는 이 얘기죠. 자, 또 두 번째 P제곱 플러스 Q제곱이 0보다 크다는 말 속에는 행렬 A의 디터민이 0이 아니다는 얘기죠. 행렬의 디터민이 즉 AD-BC가 0이 아니다는 말은 이 행렬은 반드시 역행렬이 존재하는 행렬이 된다.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내용을 정리를 해보니까 행렬 A가 PQ-QP꼴의 행렬이 되었을 때는 행렬 A가 영행렬이 되든지 아니면 행렬 A가 역행렬이 존재하는 행렬이 될 수 있다. 그런 얘기죠. 자, 무슨 말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 행렬과 관련해서 두 번째 매우 중요한 성질이 있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행렬 A 곱하기 B가 영행렬일 때에 만약에 행렬 A가 영행렬이든지 또는
행렬 B가 영행렬이다라고 하게 되면 일반적으로는 많은 학생들이 이런 문제 나오면 확인도 안 해보고 바로 X라고 하죠. 여러분들이 이런 조건의 행렬 A가 주어졌을 때 이 내용을 바로 X라고 하면 여러분 인생길이, 대학 들어가는 길이 매우 험난해진답니다. 자, 우리가 이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행렬에서 A 곱하기 B가 영행렬일 때에 A가 영행렬이든지 또는 B가 영행렬이든지 이런 말이 나오면 보통 틀린 게 맞아요. 그렇죠? 그러나 요 행렬인 경우는 안 그렇다는 거죠. 자, 다시 한번 우리가 위를 살펴보니까 이 행렬은 영행렬이 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행렬 B가 어떤 행렬이든 상관없이 행렬 A는 영행렬이 원래 될 수 있어요. 또 두 번째, 그럼 행렬 A가 영행렬이 아니면 우리는 행렬 A가 역행렬이 존재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러면 역행렬이 존재할 수 있다면 행렬 A의 역행렬이 존재한다는 것은 우리는 행렬 A를 이렇게 지워버릴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행렬 A를 딱 지워버리는 순간에 행렬 B는 뭐가 된다? 그렇죠. 영행렬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그래서 이 명제는 전제 조건이 행렬 A가 이와 이런 종류의 행렬을 주게 되면 이게 거짓이 아니고 참이 된답니다. 여러분들이 4점짜리 문제를 잘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잘 알아둬야 된답니다. 자, 또 이 행렬은 또 중요한 성질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만약에 행렬 B라고 하는 것이 자, RS-S R꼴이면 즉 행렬 A와 같은 모양꼴의 행렬을 갖는다 그러면 우리는 뭘 할 수 있냐면 행렬 A를 X배하고 행렬 B를 Y배 했을 때에 이것을 단위 행렬꼴을 만족하는 우리가 굳이 풀 필요는 없어요. 요 X와 요 식을 만족하는 이 행렬의 상등을 이용하면 요 식을 만족하는 실수 XY를 구할 수 있답니다. 실수 XY를 뭐 할 수 있다? 그렇죠. 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행렬 B라고 하는 것은 마이너스 Y분의 XA 플러스 Y분의 K이라는 행렬을 꼴로 바꿀 수 있죠. 그러면 우리가 어떤 행렬이 행렬 A와 단위 행렬에 대해서 풀 수 있다는 것은 그렇죠. 우리가 앞에서 배운 몇 번 공식? 그렇죠. 2번 공식에 의해서 행렬 A와 B 사이에는 뭐가 성립한다? 그렇죠. 교환이 성립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자, 다시 봅니다. 자, 우리가 지금 집중 탐구에서 보는 이 행렬 A 주 대각선의 모양은 완전히 같고 자, 요 대각선의 모양은 절대값은 같고 부호가 반대인 행렬. 이런 행렬에 대해서는 우리가 집중해서 알아놔야 되는데 요 행렬은 행렬의 존재 양식 자체가 영행렬로서 존재하든지 아니면 역행렬이 존재하는 행렬로서만 존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영행렬이 아니면서 역행렬이 존재하지 않는 행렬은 될 수가 없다. 이것이 행렬 A의 운명이다. 그런 얘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그러기 때문에 이 행렬 A 곱하기 B가 임의의 행렬에다가 이 꼴의 행렬 A를 곱했을 때에 그것이 영행렬이다라고 했을 때에 A가 영행렬이 되든지 또는 B가 영행렬이 된다라고 하는 이 말이 여기에서는 맞는 명제가 된다. 참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세 번째, 만약에 이런 종류의 행렬 두 개를 곱하게 되면 그 곱셈에 있어서 뭐가 성립한다? 예, 교환이 성립한다. 반드시 요 세 가지 내용 다 여러분이 반드시 알아두셔야 됩니다. 뭔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자, 계속해서 그러면 이제 우리가 거기에 자, 그 집중 탐구와 관련된 문제가 하나 있죠. 자, 그 문제를 우리가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기 보니까 행렬 A라고 하는 것이 자, X, Y 그리고 마이너스 Y 그리고 X. 행렬 B라고 하는 것이 A 마이너스 B 플러스 B 자, A라고 주어졌을 때에 다음 보기 중 옳은 것을 모두 골라봐라 그랬죠. 자, 기억의 얘기는 AX가 0이 아니면
AX가 0이 아니면 A 더하기 B의 역행렬이 존재한다. A 더하기 B의 역행렬이 존재한다 그랬고, 자, 니은 보기는 A 곱하기 B가 0이면 B 곱하기 A도 0이다 그랬고, 자, 디귿의 보기는 A 곱하기 B가 0이면 A가 0이든지 또는 B가 0이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런데 자, 우리가 요 행렬을 봅니다. 요 행렬이 우리가 조금 전에 봤던, 자, 요렇게 같은 값, 요렇게 부호만 반대인 값, 요렇게 같은 값, 요렇게 부호만 반대인 값.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그 행렬이 맞죠? 이해가 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요와 같은 행렬은 A 곱하기 B하고 B 곱하기 A 사이에 교환이 성립하기 때문에 만약에 A 곱하기 B가 영행렬이면 당연히 BA도 영행렬이 된다. 그럼 니은도 무조건 맞다. 그리고 A 곱하기 B가 0이면 A가 0이 되든지 또는 B가 0이 된다. 요것도 역시 맞다가 되죠. 왜 그런가? 태생적으로 얘는 행렬 A는 영행렬이 될 수 있다 그랬죠. 그리고 만약에 태생적으로 행렬 A는 역행렬을 갖기 때문에 영행렬이 아니면 역행렬을 갖기 때문에 A를 주어버리면 B가 영행렬이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기억이 문제인데, 자, 기억은 이런 얘기죠. A 곱하기 B가 0이 아니다는 말은 A가 0이 아니다는 말이고, 또 동시에 X도 0이 아니다는 말이죠. 그런데 A의 디터민을 조사해 보니까 X제곱 플러스 Y의 제곱이기 때문에 X가 0이 아니다 말은 적어도 얘가 0이 아니다는 말이니까 A의 역행렬이 보장이 된다, 존재한다 이런 얘기죠. 또 같은 방법으로 B의 디터민을 조사해 봐도 A제곱 플러스 B의 제곱이고 A가 0이 아니다는 말은 요놈이 0이 아니다는 말이기 때문에 B에 대해서도 역행렬이 존재한다, 그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A의 역행렬이 존재하고 B의 역행렬이 존재한다고 그래가지고 A 더하기 B의 역행렬이 존재한다는 것은 아니죠. 즉, 우리가 이걸 디터미너를 표시해 보면 A, B의 절대값이 0이 아니고 B의 디터민이 0이 아니다고 해서 A 더하기 B의 디터민이 0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넌센스다 이런 얘기죠. 그러나 여러분이 만약에 A 곱하기 B의 역행렬이 존재한다라고 하면 이건 참 명제가 되죠. 왜 그러냐면 A 곱하기 B의 나중에 배우겠지만 디터민은 A의 디터민 곱하기 B의 디터민이기 때문에 A 디터민이 0이 아니고 B의 디터민이 0이 아니면 A 곱하기 전체의 디터민도 0이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A 곱하기 B의 역행렬이 존재한다면 맞는 명제가 된다는 것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문제에서 나와 있는 조건은 맞는 명제라고 할 수 없다는 거죠. 자, 이해가 되시죠? 자, 오늘 우리가 이제 실수에서는 성립하는 성질이 행렬에서는 성립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성립하지 않는다. 이것을 우리는 행렬 연산의 특별한 성질, 특이점, 별난 성질, 나쁜 말로 지랄 같은 성질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특별히 그 중에서 행렬 A 곱하기 B, 즉 A와 B 사이에 곱셈에 의한 교환법칙이 일반적으로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행렬 A와 B의 교환법칙에 관한 내용들이 시험에 잘 나온답니다. 자, 우리가 행렬 A와 B 사이의 교환법칙에 그쵸? 성립한다의 동치 조건이 5개 있었고, 그리고 충분 조건이 3가지 패턴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행렬 A라는 주대각선은 똑같고 보조대각선은 값은 같고 절대값은 같고 부호가 반대인 행렬. 그와 같은 행렬의 3가지 중요한 성질. 첫째는 이 행렬은 영행렬이 되든지 아니면 반드시 역행렬이 존재하는 행렬로서만 존재할 수 있고, 둘째는 이 행렬과 어떤 임의의 행렬을 곱했을 때에 그 곱한 값이 0이면 즉 A 곱하기 B가 0이면 A가 0이 되든지 또는 B가 0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는 틀리지만은 우리가 앞에 봤던 특별한 그와 같은 행렬 A로 전제가 되어진다 그러면 그것은 참인 명제가 된다 그랬죠. 그리고 행렬 A 같은 종류의 행렬끼리 곱셈을 했을 때는 반드시 뭐가 성립한다?
그렇죠? 행렬의 교환 법칙이 승립한다. 이것을 우리가 오늘 공부했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이 상당히 좀 어려운 내용들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이 과정이 완전 기본 개념의 강의는 아니죠. 이제 고3 올라가는 학생들이 이미 기본 개념은 배웠고 수능 주제, 특별히 4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와 같은 내용들을 우리가 공부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너무나 기본적인 내용이 잘 안 되는 분들은 기본적인 공부를 병행해 가면서 이 강의를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